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상담 내용은 신당동에 한 채가 있고 양평 현대 2차가 또 한 채 있고 이런 상황이신 분이 이거 둘 다 팔아가지고 한 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얘를 보유해야 되냐? 왜 또 지금 정권이 바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지금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에요. 좀 더 복잡한 게 또 이게 입주권 상태다 보니까 입주권 상태에다 또 비과세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조정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상 좀 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무료 상담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 영상으로 회신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영상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카페에 제 특강 글을 올려놨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어디 사요 특강. 지금 어디 사요 특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민 해결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25일 날 고민 이벤트 있고, 그다음에 5월 11일 날 하는 특강은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한번 구독자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 자체가 사실 뭐 정규 강의 종강 수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강의고 앞으로는 이런 강의를 그 멤버십 외에는 진행을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에서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거든요. 뭐 대부분 이제 한 번 들으신 분은 없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안 들은 분은 많아도 한 번 들었다라고 하면 꼭 재수강을 하는 그런 강의니까 한번 꼭 수강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 강의장에 초대해서 각각 관심사 있는 분들끼리 고민도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또 같이 고민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저희 같이 가까이서 아주 밀도 있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니까 카페에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두 채냐, 한 채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질문 내용 보겠습니다. 신당동 단독주택 18년 7월 조정지역 그 지정되고 나서 7억에 매수했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2.60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게 감정이 얼마 나왔죠? 뭐 4.64, 24, 4.5 정도 되겠네. 4.5 감평 정도 나왔으면 지금 시세가 얼마죠? P가 플러스 한 8억 정도 되니까 뭐 대충 한 12.5억 정도 하겠네요. 예. 아마 이거 신당동 단독주택은 신당동에 이 이주비 대출 나오는 곳은 지금은 어디밖에 없죠? 신당 8밖에 없으니까 이건 아마 12점 정도 되는 그런 입주권일 것이다. 자, 입주권. 주택 이는 뭐죠? 영등포구 양평동 공동주택. 매입가 9.5. 대충 뭐 한 2억 정도 올랐겠네요. 이 사이에 보면. 23년 9월 달에 매수했으니까 2년이 아직 채 안 됐네요. 2년이 돼야 되는데 대체주택 비과세로 세팅해 준 상태입니다. 아, 여기 입주권이란 말씀이시네요. 대체주택 비과세 세팅해 놨다. 이게 대체주택이고 자, 2번이 대체주택, 1번이 입주권. 자, 25년 두 채 일괄 매도하고 학군지 상급지로 이동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일괄 매도한다. 대체주택 비과세로 해놨는데 일괄 매도해버린다.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신당 8이 될 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못 기다려. 지금 내용은 빠졌지만 이 자녀를 두고 계시고 예, 너무 개인정보니까 소득도 좀 많으시고 그런 상황이십니다. 주택 1, 양도세 2억 부담하고 얘를 지금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네. 주택 2 비과세 받으면 현금 13억 내외 생길 듯 하고요. 대체주택 비과세는 포기하고 뭐예요? 얘를 그냥 일반 매매로 팔아가지고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얘기 뭐죠? 이 조정지역일 때 그러니까 보유만 하고 있을 때 그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걸 해두질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세금이 2억 나온다. 주택 2는 비과세 받으면 둘이 합쳐서 현금 13억이 나온다. 대출 8억 정도 받아가지고 도곡 현대 19억. 자, 보시면 도곡 1동에 현대 대림, 그 다음에 방배동에 방배 홈타운 3, 4차 레미안 타워, 대우 효령, 소초동 유원소초. 이런 단지들의 특징은 뭐냐? 뭘까요? 일단은 자녀가 2자녀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 84 이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84 이상을 보는데 내 돈에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돈을 한 8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20억 되는 물건을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유원 서초 빼곤 좀 대부분 뭐예요? 소단지죠. 예. 소단지를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시네요. 자, 매수 매도 시기 관련해서 매수 물건 인테리어 필요시 가급적 올해 겨울에 잔금을 치고 방학 기간 중 인테리어 후 계약 시점 전학을 계획하는데 시점을 놓칠까 걱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오르는 것보다 어디에요? 밑에 얘네들이 더 오르면 어떡하냐? 겨울에 이걸 매도해야 되는데 왜냐면 얘 때문에 얘가 2년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9월달이 돼야 2년이 되니까. 1, 2 모두 풍선 효과로 지금 매가 오르는 것 같아서 매도 시기를 어찌 가져갈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도 시기는 어찌 가져갈까요? 결국 매도 시기는 얘도 중요하지만 얘 때문이죠. 얘가 더 날아갈까 봐. 얘가 이렇게 하늘 높이 날아갈까 봐. 이게 걱정인 거죠. 자,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보시면 A주택, 신당동 8구역, B주택, 이거는 아파트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주택. C주택을 새로 산다. 이걸 유지할 것이냐, 할 것이냐, 한다면 얘 두 개 가지고 있는 것과 얘랑 비교해보면 세후 수익률 관점에서 뭐가 좋을 것인가. 예. 그런 걸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죠. 자, 먼저 A와 B를 지금 둘 다 팔면 어떻게 돼요? 2억 정도 세금을 낸다 그랬죠. 둘 다 팔면. 만약에 둘 다 안 팔고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아놨다 그랬잖아요. 이게 9.5억인데 현재 뭐 한 2억 정도 올랐으면 11.5나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 11억 잡고 얘는 아까 뭐예요? 12.5 잡았잖아.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얼마예요? 23.5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 신당동은 어떻게 지금 12.5억으로 봐야 돼? 아니면 신축 시세로 봐야 돼? 신축되면 얼마예요? 얘는 83한 20억 정도. 84 신청 가능한 아까 감정이 4.5억 정도 돼 보였으니까 아마 84 신청하셨겠죠. 그리고 매수하고자 하는 단지들이 다 84 이상이니까 아까 그 한번 볼까요?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광배, 홈타운, 섬사차, 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크기가 어떻게 돼? 제일 작은 게 106이죠. 106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게 평수로 따지면 32평. 예. 요게 이제 세대수가 작죠. 123세대. 요거랑 합쳐도 옆에 거랑 합쳐도 얼마 안 되죠. 그다음 또 뭐 얘기했었죠? 레미안, 파워. 얘도 싼 게 있지만 103제곱. 예. 아마 저층은 이제 뭐 소음도 상당할 텐데 일단 이 물건을 보는 게 그 이유가 뭐다? 84 이상이니까 좀 면적 그러니까 세대수는 300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였죠? 대우 효령 여기 있네. 예. 대우 효령 어떻게? 여기도 29평 단일평이요. 예. 25평은 안 된다 느낌이죠. 지금 보면 대우 효령 또 어디 있어요? 아까 한번 볼까요? 헷갈립니다. 자, 도곡현대, 도곡대림. 이 세대수가 너무 작은 아이들인데 자 여기 있다. 도곡현대 보시면 19억짜리 요거 보시는 것 같은데 8억 대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도곡 대림 어디 있어요? 도곡 대림 여기 있잖아요. 응. 뭐요? 여기도 102제곱 요게 제일 작잖아요. 평형대로 보면 다 32평, 30평. 자, 이렇게 작은 거는 일단은 어렵다. 자기 봤을 때 뭐 30평형대 이상을 보시는데 어떻게 자금의 한계 때문에 다 너무 소단지를 고르셨어요. 얘기가 돌아왔는데 아까 이게 두 개 합쳐서 23.5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11억 정도 되고 얘가 12.5억이 되는데 얘가 실질적으로는 얼마예요? 한 20억 정도 되는 현재 시세란 말이에요. 신축일 경우. 그 자리에 딱 신축이면 84 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두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오를 것이냐? 얘는 11억 기준으로 오를 것이고 얘는 20억 기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두 개 합쳐서 오르는 게 얼마다? 11억을 기준으로 오른다. 얘는 뭐예요? 2억을 기준으로 오른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래서 뭐 40억 갔다라고 하면 얘도 40억 못 가냐? 둘이 합치면 간다. 이해돼요? 이걸 사기 위해서 지금 세금 여기서 2억 내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특별히 어떤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되냐. 예를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입주하고 3년 안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자, 25년, 26년, 7년, 27, 8, 9, 그럼 29 말 30년 입주, 30년 입주. 입주인데 플러스 3. 33년까지 가지고 있고 얘도 뭐 계속 살고 있으면 되죠. 계속 살고 이제 입주하고 3년 전까지만 팔면 되니까 얘는 뭐 32년에 팔았다. 팔았다. 그럼 얘가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났죠? 8년 정도 지났고 얘가 한 7년 정도 지났다. 얘는 새로 사가지고 10년을 가지고 있었다. 예. 얘는 굳이 8년 있다가 팔 필요 없고 얘도 10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얘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물건 B주택만 3년을 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비과세를 받을 때. 얘는 장특 받으면 거의 다 채우거든. 그 세금이 거의 없거든요. 얘는 똑같이 10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얘도 세금이 많이 없죠. 얘도
거주 연수를 10년을 채울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오래오래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세금이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거 양도세 계산 좀 해봤어요. 제가 해보면 첫 번째 이 7억에 산 게 25억이 됐다. 예. 25억이 됐다라고 했을 때 거주 요건을 좀 채워요. 뭐 2, 3년 채워요. 예, 이렇게 되면 세금이 1억 6,800 나온다. 대신에 아까 새로 산 건 뭐죠? 뭐 22억 주고 샀는데 44억이 됐어. 10년 만에. 그래서 장특을 다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이 1억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대출 10억 받고 22억에 사가지고 나중에 44억 되면 다 내 돈이죠. 그러니까 대출 빼면 어떻게 30억이 내 돈이죠. 여기도 뭐 세금 좀 내긴 내요. 조금은 더 냅니다. 예, 아까 그 장특 80%보다는 조금 더 나옵니다. 그 장특 80%까지 받으려면 거주 기간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죠. 자, 근데 아까 대출 때 비과세에서 2번 뭐냐? 그 얘는 어차피 그 세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세후 수익률 관점에서는. 변수가 있다면 이게 빨리 착공이 안 되고 계속 늦어진다든지 이런 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 사이 이제 사이클이 계속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꺾인다든지. 자, 요걸 선택했을 때 조금 문제는 뭐냐? 10년 비과세 거주를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10년 쭉 계속 오르다가 내가 이렇게 팔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는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5년 만에 갑자기 꺾였다. 5년. 해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침체를 쭉 겪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죠. 예. 요게 뭐 강남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가정을 좀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잖아요. 지금 한 40%대니까 이게 30%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하락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규제가 나와가지고 강남 쪽에 수요가 좀 분산이 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강남을 더 불태운다. 이렇게 불태우는 쭉쭉 올려주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 똘릴 한 채를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지금 새로 사고 나서 10년 동안 장특을 채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춰놨기 때문에 B도 비과세를 받고 A도 비과세를 받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리하게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예.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뭐 직장과의 거리도 지금 이 거주하고 계신 쪽이 더 가깝고, 예. 네, 아이 학교 때문에 꼭 걱정이 돼서 꼭 거길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까 그 단지들 보셨죠? 특징이 뭐예요? 다 너무 소단지를 고르셨어요. 그래서 돈을 좀, 지금은 이제 1, 2억 더 들더라도 여기서 할 것 같으면 역삼 럭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뭐 유원 소초를 한다든지 차라리 이걸 한다든지 얘는 세대수가 얼마야? 유원 소초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역세권이잖아. 아니면 방배 쪽을 보셨다라고 하면 방배 홈타운 1차를 하셔야죠. 여기가 뭐예요? 역세권이잖아. 예. 이 용적률 상향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뭐냐면 10년을 놓고 보면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중심지는. 왜냐면 다른 데 오를 만한데 중심지 신축가 다 올랐잖아. 근데 여기서 2차, 3차 이렇게 해가 또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낮은 전세가 때문에 내가 10년을 들고 있기가 좀 불안할 수 있고 대신 20년 정도 바라본다라고 하면 20년 후에 가장 좋아질 수 있는 건 뭐예요? 20년 후에 재건축 돼가지고 내가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역세권의 구축이 상당히 유망하다는 거죠. 예, 지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다만 아까 이제 작은 단지들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얘도 뭐 84 같은 경우 뭐 호가 23, 4억 하니까. 예, 맞나요? 봅시다. 그렇죠. 예. 23억 4천, 5천. 예. 그래서 굳이 꼭 이제 매도를 해서 이걸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보시고 뭘 사야 되겠다? 대단지를 꼭 사야 된다. 지금 그 본인이 생각하신 단지들이 너무 소단지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할 경우에는 아무리 학군도 좋지만 차라리 얘 두 개의 조합도 나쁘지 않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뭐 제가 이제 무료 상담이다 보니까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꿰뚫을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여쭤봐야 고 저것도 여쭤봐야 되다 보니까 좀 더 가정을 해가지고 봤는데 아까 신당동 물건이 만약에 혹시나 상생임대가 된다. 상생임대 요건을 갖춰놨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매도했을 때 세금이 없군요. 상생임대가 안 되니까 세금 2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만약에 상생 임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먼저 팔고 얘를 우선으로 팔고 2년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25년 9월 달에
얘를 나중에 팔면 얘가 세금이 없겠죠. 예,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죠. 이게 뭐 지금 뭐 2억 올랐다 치더라도 2억에 대한 세금 어떻게 6천밖에 안 되니까 예, 얼마 안 되죠. 아까 여기서 2억 내는 게 줄어들 수 있잖아. 근데 상생 임대가 되면 된다고 했을 텐데 아마 안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상생 임대가 되면 매도하는 거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고 상생 임대가 안 된다라면 2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이렇게 갈 것인가. 예. 18년 7월에 사가지고 세금 2억 내면 얼마 남나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죠. 참 이게 재개발 투자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인데 빨리 신축이 안 되면 이렇게 내가 회수하는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냥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없으니까. 다만 이게 뭐 언제는 내가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축이 되면 얘가 주변 대장이 될 거니까. 이거 제가 신당 8구역 언제 매도해야 되나요? 라는 내용의 영상과 일치하는 겁니다. 예,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항상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만약 매수하실 거면 대단지 꼭 매수하시라. 역세권이면 더 좋다. 예. 그냥 지금 이 돈으로 뭐 완전히 학군지 이런 데는 또 대단지까지 챙겨가면서 가긴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재건축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이런 것들밖에 할 수 없어요. 재건축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지집은 적거나 아니면 지금 연식이 뭐 2000년식에 가깝거나 그러니까 90년 초반이 아니라 2000년식에 가깝거나 이런 것들은 재건축 가능성을 낮게 보잖아.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비싸지가 않은 거죠. 거의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소단지 말고 좀 대단지를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에 또 무료 상담해 주신 내용 제가 조금 작색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상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